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중년 눈성형 중에 또 두 번째로 많이 하게 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눈썹 밑에서 피부를 절제한다, 줄여서 저희는 뭐 SB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. 눈썹 거상이라고 줄여서 말하시면 이제 이게 눈썹이 꼭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실 수 있어요.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.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자르는데 눈썹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. 눈의 영역이죠.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서 이 눈꺼풀,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방법이 바로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이 되겠어요. 가장 먼저 제일 좋은 대상은 쌍꺼풀보다 더 바깥쪽 지역, 이 눈가가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가 내려와서 아래쪽 피부와 이렇게 겹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위가 짓무르게 돼 있어요.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땀이 나고, 땀이 그 사이에서 증발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면서 피부가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짓무르게 되거든요. 여기를 펴줄 필요가 있죠.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일단 만들 필요가 있지만, 쌍꺼풀은 그 눈이 끝나는 지역에서 한 요 정도까지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바깥쪽까지 존재하는 이 눈가 주름은 쌍꺼풀 수술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우리 눈을 보면 눈썹은 이 눈보다 더 바깥쪽까지 분포하거든요. 더 길게 분포한다는 거죠. 피부를 이 눈 위쪽에서 아무리 잘라도 여기가 해결되지 않으니 눈썹 밑에서 이렇게 피부를 잘라보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부위는 어떻게 보면 눈보다 약간 더 바깥쪽이 되겠죠. 끝에는 모여야 하는 디자인이 돼야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피부를 잘라주게 되면 눈 바깥쪽 피부가 많이 올라가서 짓무르는 게 해결된다. 꼭 이렇게 뭐 심한 케이스가 아니더라고 해도 젊을 때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거나 본인 쌍꺼풀이 괜찮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피부가 처지는 건 주로 안쪽이 아니고요, 바깥쪽이에요. 뒤쪽만 쌍꺼풀이 얇아지는 경우들이 생기죠. 그런 경우도 바로 이 수술로 피부를 바깥쪽 위주로 잘라서 올려주면 젊었을 때 쌍꺼풀대로 이렇게 같은 폭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점점 크게 보인다든지 젊어 보이는 쌍꺼풀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. 상안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좀 두터우시면서 이쪽에 몰려있는 분들은 여기서 피부를 잘라주게 되면 여기가 더 두툼해 보이게 돼 있거든요. 위에서 잘라서 올려줘야만 이쪽 피부가 펴지는 거기 때문에 위쪽이 더 가벼워 보인다. 그러한 걸 원하시는 분들에서는 또 이 눈썹화 거상이 적합하게 되겠고요.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폭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적게는 5mm 폭으로 하기도 하고 많게는 한 1cm까지 하기도 해요. 이 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뚱뚱한 디자인이 되잖아요. 나중에 이제 꼬매게 되면 주변 피부들이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거나 우는 경우가 생겨요. 맥시멈 1cm 정도까지만 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이제 피부 절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,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이제 근육이 있거든요. 뭐 눈 감는 근육이 되겠는데, 이 근육도 약간은 루즈닝 되면서 이렇게 약간 처지기 때문에 아주 처짐이 심하신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서 더 깊은 곳에서 근육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피부를 빨간 폭으로 절제를 했으면은 그것보다 좀 더 작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작은 디자인으로 근육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 경우는 근데 이제 눈 위쪽에 이제 볼륨이 좀 있으신 분들에서 하게 되겠죠. 안 그래도 눈이 꺼져 있는데 피부만 잘라서 올려야지 피부와 어떤 볼륨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데, 안에 이제 더 깊은 조직도 같이 제거하게 되면 안쪽에 존재하는 볼륨이 없어지는 거라서 눈 위가 더 꺼져 보일 수 있어서 눈꺼풀 위쪽에 지방량 또는 볼륨, 그런 관계를 봐서 결정하게 되겠고요. 근육을 이제 이렇게 폭을 주고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일자로 열고 들어가서 골막 고정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건 왜 하냐면 눈썹 밑에서 이렇게 피부를 제거해주고 꼬매게 되면 밑에만 올라가주면 좋은데 위에도 내리는 효과가 생기게 돼 있어요. 결국에는 이 처져 보이는 게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별로 올라가는 효과가 없다. 수술 직후에는 팽팽하게 된 것 같지만 뭐 1, 2년 지나면 다시 떨어진다,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이 골막 고정이에요. 말씀드린 대로 이 근육층을 뭐 일자로 절개하고 들어가든 뭐 폭을 주고 절제를 하든 이 밑에 쪽 근육을 물어서 이 뼈에다가, 골막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거죠. 눈썹은 내려가지 않고 밑에만 올라갈 수 있게, 눈꺼풀 피부만 올라가서 리프팅 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이 골막 고정이에요. 피부 절제만 하게 되는 경우는 얕은 층만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빨라요. 붓기가 상당히 적고요. 근육 절제나 이제 골막 고정까지 하게 되면 뭐 효과는 오래 갈 수 있는데,
특히 이 눈 안쪽 붓기가 좀 오래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. 안에서 이제 어떤 묶어주는 게 있다 보면 붓기가 빠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. 피부 처진 양, 눈 위의 볼륨, 회복을 어떻게 빨리 하셔야 되는지, 피부 자르는 양부터 어느 1, 2, 3번 중에 어느 정도까지 수술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때로는 1번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1, 3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1, 2, 3을 다 하기도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뒤쪽이 많이 처진 분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점은 이 수술을 하려면 당연히 이 눈 위에 공간이 좀 있으셔야만 할 수가 있겠죠. 여기를 더 잘라서 이 간격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. 눈 위 공간이 좀 넓고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분들에 있어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. 반대로 여기가 좁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눈썹을 들어주는 이마 거상 쪽으로 이제 가셔야겠죠. 정리를 해드리자면 눈썹파 거상은 이 눈 바깥쪽이 많이 처지신 분들에서 상안검 수술을 이제 뭐 여기까지 길게 해서 눈 바깥쪽 흉터를 남기면 안 되는 거니까 더 길게 존재하는 눈썹 바로 밑까지 절개를 할 수 있으니까 흉터를 바로 눈썹 밑에 숨겨서 이렇게 피부를 잘라주는 디자인으로 눈 바깥쪽 처진 피부를 해결한다. 이 공간이 좀 넓으신 분들에서 할 수 있다.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눈썹 문신 많이 하시잖아요. 수술을 먼저 하든 눈썹 문신을 먼저 하고 오시든 문신 바로 밑에 흉터가 존재하게 되면 더 눈에 안 띄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털보다 문신이 딱 있어주면은 흉터가 완전히 거의 안 보이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신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밑에다가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문신이 없거나 눈썹이 좀 짧으신 분들은 수술을 여기까지 해드린 이후에 한두 달 이후에 이제 문신을 좀 하셔라. 흉터를 가리는 데 있어서 더 좋겠다. 하지만 이제 문신과 조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를 더 안 보이게 가려드릴 수가 있어서 효과적인 수술이 되니까요. 눈 바깥쪽 처짐, 눈가 주름 고민이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